안녕하세요, 배정만입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과 같이 여러분들이 해주셨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던 내용 중에 계속 추려서 지금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이거는 괜찮겠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런 내용을 또 몇 가지 추려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기 쉽게, 여러분들을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두고 정말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골 채널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낚시 TV를 봐도 물골에서 채널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를 봐도 채널이 중요합니다. 낚시 잡지를 봐도 채널이 중요하고 물골에 고기가 올라오고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이 전부 물골 채널만 얘기하는데, 도대체 물골 채널이 뭐냐? 자, 오늘 물골 채널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어렵게 얘기하면 있어 보입니까? 정확하게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골 채널, 그게 과연 뭐냐, 어떻게 찾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물골, 물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나는 물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 저수지 최상류 가보세요. 물이 들어오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물골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알겠는데 저수지 최상류에 가보니까 또랑이 하나 있네요. 이건 또랑 아닙니까? 그 또랑이 물골입니다. 물이 흘렀던 자리이기 때문에. 자, 근데 그러면은 물골이 저수지 상류는 가보니까 그래, 또랑이 있네요, 여기가 물골이 맞네요. 그러면 물속에 잠겨 있는 건 어떻게 압니까? 상류에만 물골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수지가 애초부터 저수지가 아니었어요. 보통은 물이 계속 흘러갔던 개천을 하루를 뚝을 쌓아서 이렇게 물이 천천히 차올라서 물골이 되는데, 어떤 곳이든 간에 어떤 저수지든 어떤 댐이든 간에 물골은 있습니다. 물이 완전히 빠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옛날에 여기에 물이 어느 쪽으로 흘러갔는지 그걸 찾는 게 바로 물골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눈에 보이는 물골은 상류에 보면 물이 흘러 들어오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물골을 찾기 쉬운데, 중간쯤 나오니까 광활하죠. 어디 물골이 있습니까? 자, 첫 번째 방법은 지형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물골은 경사가 심한 장소에 붙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저수지나 댐을 만들기 전에 장마가 생기면 물이 빠르게 치고 나가고, 그 물이 빠르게 치고 나간다 보면 말랑말랑한 부분은 다 씻겨져 가기 때문에 딱 수직적으로 각이 생기죠. 수직적으로 각이 생기면서 그쪽은 돌이 많이 박혀 있죠. 왜냐? 진흙이 다 씻겨 내려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큰 바위나 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류쯤 갔을 때는 경사가 심하고 혹은 직벽 형태의 돌이 박혀 있는 장소에 근처에 보면 물골이 있을 확률이 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지금 여기는 어느 정도 상류권입니다. 상류권이지만 저 앞쪽에 보면 수초가 있어요. 저 앞쪽에 버드나무인데, 저 버드나무 바로 앞이 물골입니다. 물이 흘렀던 자리고, 저 버드나무 뒤쪽은 밋밋한 장소죠. 저 버드나무 앞쪽이 물이 강하게 흘렀기 때문에 저기는 수심이 깊어요. 수심이 변하는 구간, 물이 굉장히 빨리 흘렀기 때문에 저렇게 저기까지는 수초가 있지만 그 앞쪽으로는 풀이라든지 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물속에 있는 지형지물을 통해서 물골을 또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싱커가 달려있는 채비를 가지고 바닥을 읽어보면, 캐스팅을 멀리 딱 했는데 드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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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톡 하더니만 채비가 딱 가라앉는 느낌이 나요. 그거 뭐냐? 드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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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만 채비가 딱 가라앉는다라는 거 뭐냐? 여기서 수심이 변하겠죠. 저수지에서 수심이 변할 만한 요인이 뭐 있냐? 바로 물이 흘렀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수심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싱커가 달려있는 프리리그나 드랍샷 리그를 가지고, 아니면 다른 채비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을 천천히 읽어보다 보면 중간에 수심이 한번 딱 변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런 장소가 물골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물골을 가지고 물골에 무조건 고기가 있죠, 물골을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물골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으냐, 바로 사람으로 치면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안동에서 서울 가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타고 가야죠. 국도로 가면은 굉장히 멀죠. 돌아가기 때문에. 베스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수심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깊은 장소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베스뿐만이 아니고 모든 물고기가 생존을 위해서. 근데 그 물골만 찾으면 물골에서 입질을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 물골, 그 채널 자체는 어떤 물고기의 이동 통로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물골 근처에 있는 가장 좋은 장애물을 찾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 물골 근처에 보니까 버드나무가 하나가 있네.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고속도로 근처에 휴게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핫도그도 하나 사 먹을 수 있고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베스로 하여금 이동을 하다가 잠시 머물러서 먹이 활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물골 근처에 있다라면 거기가 좋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물골을 먼저 찾고 물골에 붙어 있는 장애물을 찾았을 때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름 보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초급자분들은 물골 이해 안 되죠. 채널 똑같은 말인데 더 이해 안 되죠. 쉽게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다니는 고속도로고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물고기를 찾았다라면 거기서 가장 가까운 장애물을 찾는 게 그만큼 낚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골을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물골이 있고 수로도 있습니다. 수로 전체가 채널입니다. 거기서 뭐 수로에 가서 여기서 물골을 채널을 찾아야 되는데 강에 가서 그냥 폭이 좁은 강에 가서 여기서 물골 채널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낚시가 힘들어져요. 물이 흘렀던 자리라고 이해를 하시고 뭐 저수지나 댐권에서는 물골이 채널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폭이 좁은 수로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장소는 물골 찾아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발압 장애물을 공략하는 게 전체 다가 물골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발압 장애물을 공략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고 싶은 다시 여러분들께 한 가지 강조를 이제 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는 어떤 용어에 대해서 너무 거리감을 두고 사실 이건 뭐 먼저 낚시를 한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채널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물이 흘렀던 자리고 물이 흘렀던 자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자리보다 물고기의 이동 통로가 되고 그 이동 통로가 됨과 동시에 지형이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지형 옆에 살짝 떠서 있는 그런 형태의 베스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공략을 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파고들어서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시고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장애물을 공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채널, 물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물골이나 채널이나 매 한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어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라고 했는데 한 가지 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더 있어요. 뭐냐? 브레이크 라인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일단 용어부터 딱 질리죠. 베스 낚시가 전부 외래어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라인 뭐냐? 일반적으로 브레이크 라인을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냐면 수심이 이렇게 밋밋하게 가다가 딱 변하는 구간을 가지고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브레이크 라인은 좁은 의미에서 지형이 딱 변하는 장소를 가지고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뭐 지형이 딱 변하는 장소도 브레이크 라인이 될 수가 있지만 수초로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나무가 딱 생기는 그런 장소도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햇빛이 들다가 어느 지점에서 그늘이 딱 생기는 장소도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맑은 물이다가도 물색이 변하는 장소가 딱 생기면 거기도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이 뭐냐? 변화가 이루어진 시작점, 그게 바로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낚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형적인 변화만 찾는다면 예를 들어서 평지형 저수지에는 브레이크 라인이 없는데 수심이 전부 똑같죠. 그런 낚시에는 브레이크 라인이 없기 때문에 철수를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평지형 저수지도 수초가 쭉 가다가 갑자기 버드나무로 딱 바뀌는 구간이 있고 평지형 저수지더라도 태양빛이 쫙 들다가 나무 그늘이 딱 만들어지는 그런 구간이 분명히 생깁니다. 베스 낚시에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뭐냐? 베스가 어디에 붙냐? 변화된 지점입니다. 변화, 바뀌는 지점, 지질이 뻘에서 돌로 바뀌는 지점,
수초에서 나무로 바뀌는 지점, 수면이 맑다가 흐리게 바뀌는 지점, 그런 지점을 가지고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조금 더 폭넓은 의미의 브레이크 라인을 찾고 거기서 낚시를 하신다면 확률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라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화되는 구간, 변화되는 구간의 시작점 혹은 변화되는 구간의 끝나는 점, 그런 장소를 찾고 공략을 하신다라면 브레이크 라인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낚시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브레이크 라인,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물이 맑다거나 아니면은 수생식물이거나 아니면 뭐 물색이 바뀐다거나 뭐 요런 장소는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장소의 브레이크 라인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일단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채비를 넣어 봐야 되겠죠. 채비를 넣어 보면 어떤 채비를 넣습니까? 라고 하면 바닥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채비가 뭡니까? 바로 싱커가 달려있는 채비죠. 뭐 무거운 싱커에 프리릭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드랍샷, 싱커가 아래에 달렸기 때문에 바닥을 굉장히 정확하게 읽어줍니다. 그런 채비를 사용을 해서 수심이 딱 변하는 구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찾으려고 하면 뭐 어떤 식으로 뭐 드래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슨 호핑을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찾습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천천히 바닥을 읽다 보면 뭐 뻘바닥에서 돌이 딱 느껴지면 돌이, 아 이거 돌이구나 라는 느낌은 어떤 누구도 같죠. 지질이 변하는 장소에 대부분 지형이 이렇게 변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마 가지고 물이 빠르게 흐르면 말랑말랑한 진흙 부분은 씻겨 나가고 딱딱한 돌 부분만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형이 딱 변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에 안 보이는 브레이크 라인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물골이 일단 있을 수가 있고, 혹은 잠겨져 있는 길, 예전에 길, 혹은 예전에 저수지나 댐을 만들기 전에 어떤 집을, 동네가 있었다 하면 집터가 있죠. 집터가 있으면 집터의 담벼락 같은 그런 장소, 혹은 수몰되기 전에 도로가 있었던, 도로는 보면 굉장히 얕은 곳에는 안 있죠. 도로가 어느 정도 뚝이 있죠. 도로가 평지보다는 약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뚝의 경계면, 이런 걸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장소는 베스들이 먹이 활동 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죠.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밥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깊은 곳에서 먹이 활동을 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베스가 5m 수심에 있는데 먹이 활동을 하면 거기서 가장 가까운 얕은 곳에 장애물을 찾게 되고, 5m권 정도의 수심이라면 어떤 거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장애물이 없다라면 거기서 수심이 변하는 장소 혹은 어떤 뭐 수생식물이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채비를 넣어 봐야 되는데, 채비를 넣어보고 거기서 어떤 길자리를 만난다거나 혹은 작은 뭐 섬이 생긴다거나 이런 장소를 찾는다라면 그게 바로 2차 브레이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고기를 집중적으로 웜리그나 뭐 하드베이트나 해서 그런 밥상을 잘 공략을 해 보신다면 물고기 만날 확률이 조금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찾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위성 지도를 통해서 물 빠졌을 때 사진을 보고 근처에 가서 한번 찾아본다거나, 아니면은 도로가 이쪽으로 있는데 도로가 물에 잠겨 있어요. 그러면 그 물에 잠겨져 있는 도로의 옆면은 분명히 지형이 변할 거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이 주신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뭐 용어가 어렵습니다, 뭐 채널이라든지 브레이크 라인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됐다라면 다시 보기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또 이해가 안 된다, 난 죽어도 이거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한번 더 주시면 제가 했던 말 또 한번 더 쉽게 풀어서 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뭐 제 영상에서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주셨던 내용 중에 요거는 알았으면 좋겠다,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뭐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